대통령이 나가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야. 너 나 까불지 마. 우리 뒤에 국민들이 있어. 이거를 항상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세 협상할 때 오더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야. 김용범이나 우리 저 김정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책상 박차고 나와라.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정말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벌써 6개월, 7개월 만에 3번의 기자회견을 했어. 웬만한 대통령 임기 5년에 하는 걸 벌써 다 하신 겁니다. 30일 때는 2시간 4분에 16개, 15개 질문. 100일 때는 2시간 34분. 오늘은 2시간 53분. 3시간 동안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네. 장염이 있어가지고 나 기저귀를 차고 가야 되나. 나 진짜 고민했다니까. 중간에 혹시 화장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나요? 카메라 계속 비추고 있는데 아니 갈 수야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돼? 어떤 짤로 돌아다니지도 그렇지. 모르고. 특히 장이면 아랫배를 만지면서 급히 뛰어나가는 이상호 아이고. 기자의 모습은 볼만할 것 같아요. 다 찍혔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호도 사람이구나. 지사제를 한 주먹 털어놓고 왔어. 아이고. 네. 근데 무려 2시간 53분. 근데 말이 2시간 53분이 저희가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렸거든요. 네. 10시면 이제 보안 검색 때문에 9시부터 9시 10분부터 스탠바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4시간을 거기 그냥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고생하셨지만 이 기자회견 진행 시간을 분 단위로 그리고 질문 개수를 이렇게 취재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거 선배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춘추관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저 숫자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드라마틱하게 딱 보이죠. 예, 이것도 네. 팩트인 겁니다, 사실. 25개의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기자 수는 외신 포함해서 한 120명 네. 정도. 어쨌든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을 한 건 이상호 기자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거 질문은 이게 제가 보도 자료로 나왔어요? 아니죠. 요거 그러니까 선배님이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뭐 나중에는 이제 네. 아마 릴리즈가 됐습니다. 릴리즈 됐어요. 네. 아무튼 예, 이런 것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다음 사실. 또 하나 아까 김재경 기자도 뭐 4년 만에 질문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 강 대변인이 했는데 누굴 제끼는 경우가 있었나요? 너는 경제지니까 빠져. 너는 외신이니까 빠져. 너는 이재명 정부의 비판적이니까 빠져. 이런 대목이 있었나요? 심지어 네. 24년, 25년에 뭐 64억, 60억 정도. 그러니까 조중동 다음으로 정부 지원 광고를 많이 받은 매체가 매일신문? 대구매일신문이에요. 완전 내란지지. 내란. 네네 그렇죠. 그랬어요. 64억, 60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하물며 오늘 대구매일신문 기자도 질문했어요. 와. 채널A 하고 와. 다 했어. 진짜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할 것 같은데. 아주 저는 뭐 지나치게 공정한 것 같다고 오히려 생각될 정도로. 예? 여하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나요? 내일 아침부터 논조가 바뀌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자, 놀랍네. 여하튼 뭐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좀 엄격하게 그 공정성을 지향하십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나 아니면 순서나 질문 내용까지도 다 선별해서 사전에 다 보고가 되어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시나리오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A사, B사, C사 이렇게 가는 거고 주제도 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질문도 취합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얼개만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 테마, 정치 외교, 그다음 뭐 민생, 경제, 그다음에 사회문화. 사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큰 틀만 있고 다 열려 있더라고요. 전혀 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는 뭐 기자들한테 그래도 고맙다라고 느낀 것은 대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네네. 이게 보니까 기자들이 막 6, 7개씩 질문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남이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은 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또 하나는 2시간 53분 동안 혼자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네. 있다는 거. 일종의 자신감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
유나무개나 아 이거 왜 네.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면 거기 윤피고인.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네. 이거를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죠. 국정 전반에 대한 안정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죠. 네. 자, 그러면 아주 스피디하게 핵심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다 필기를 다 해왔어요. 노트북을 못 가져가니까. 그 기록에 근거해가지고 짧게. 자, 부동산 그리고 보유세 얘기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 왜 김용범 정책실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유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만,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보유세 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김용범 실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그 대통령의 약간 지혜로움을 좀 봤었는데 워딩이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 부동산 그 주거용으로 막 5채씩이나 갖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라고 살짝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국회에 지금 앉아 많지. 지금 뭐 하고 계시고 누구요? 한둘이겠어요? 한두 명. 땅동혁이라고 불리시는 분, 땅동혁이라고 불리시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씨요. 네, 그분이 국민의와 이제 지금 대화 5개의 집을 갖고 있는 다 실거주 집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말은 뭐든지 믿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대놓고 대통령님 또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마침 이렇게 부동산 장동혁 따위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 왜냐면 콕 집어서 실거주 5채 이런 식으로 국회 출입기자니까 관심사니까.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게 환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한두 달 뒤면 1,400원 초반대로 떨어질 거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전망을 하셨는데 그리고 엔화에 비하면 아직 뭐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평가절하 덜 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중 환율 그래프 볼까요? 어떻게 끝났어요? 환율이 한 10원 정도? 10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시장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거고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 환율이나 주식이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것도 뭐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간단한 조작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만에다가 니네 50% 요구하고 네. 그리고 투자 안 하면 뭐 100%.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좀 불안감이 고조가 됐는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의 협박대로 반도체 관세 100% 올렸다 치자. 미국 내에 대만과 한국산 반도체 점유율이 90%까지 되는데 그러면 원가가 100% 가까이 오르는데 그 비용 부담을 미국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에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이. 자, 그러면서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상당히 든든해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무조건 오금절여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불확실한 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잖아요. 트럼프. 동맹국에 탱크 몰고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남의 나라 대통령 납치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한테도 해코지 하잖아요. 한미동맹이란 가치를 훼손하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트럼프가 해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이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엎드리고 뭐 싹싹 빌고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고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으나 정말 한번 붙자고 하면 당신들 만만치 지금 않을 텐데. 내가 중국 라고 부드럽게 얘기. 그렇죠. 제가 중국이랑 일본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느껴요. 아, 대한민국한테 그냥 원타임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실제로 선진국이고 외교 강국이야. 그래서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외교적으로 강국이구나. 그런데 저는 거기서 대통령이 나가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야. 너 나 까불지 마. 우리 뒤에 국민들이 있어. 이거를 항상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관세 협상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싱턴에 갈 때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나온 얘기입니다. 오다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야. 김용범이나 우리 저 김정관 장관이나 만약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책상 박차고 나와라. 실제예요. 네네. 그렇게 오다를 받고 갔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죠. 미국의 얘기를 무조건 들으면 안 되고 국민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해준 거죠. 어차피 니들은 거기서 그 받는 순간 한국에 와서 국민들한테 이거야. 네네. 돌아올 생각 말아야 돼. 거기서 차라리 박차고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협상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스트롱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촛불 혁명 사진 보여주고